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궁금한 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이러한 조항이 들어있는데 필요경비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오병탁 세무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개념상 좀 어려워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직계 좀비 속간이나 배우자 간에, 즉 쉽게 얘기해서 가족 간에, 가까운 가족 간에 예를 들면 아버님이 어떤 부동산을 오래전에 샀어요. 되게 싸게 산 거죠. 네. 한 2억 주고 샀다고 쳐볼게요. 어떤 2억 주고 샀다. 네, 샀고 네. 이제 한 기간이 뭐 한참 지나서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6억 올라갔다. 차익이 한 4억 정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이거를 팔려고 생각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로 팔지 않고 가족에게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 예를 들면 아내에게 아내, 남편분이 네. 증여를 한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네. 6억짜리 이내일 때에는 예를 들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증여를 해놓고 나서 네. 이게 이제 다시 시세가 좀 더 올라서 한 10억쯤 됐을 때 네. 이제 이번에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아내분이 그걸 증여받으신 분이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판다. 10억에 판다. 10억에 판다. 그러면 원래 남편분이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2억 주고 샀고 8억이 과세 그쵸. 가표가 되는데 8억의 이득을 봤으니까 네. 차익이 커지면 양도세가 더 많이 더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증여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6억으로 높아졌으니까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세금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네, 네. 그 과정에서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있으니까 증여세도 크게 내는 일이 네,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증여를 한 경우에 한참 있다가 팔면 인정을 해줄게 네. 이랬지만 이제 그 기간이 짧을 때에는 증여를 받았다가 팔았다 하더라도 이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던 것처럼 보고 그러니까 취득가액 2억으로 본다는 2억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많이 그 물리겠다. 8억에 대해서 가표를 양도세가 잡게 되는 거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중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가 되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5년이었어요.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팔면은 이제 낮은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세게 매기겠다. 세게 매겼는데 5년이 지나면 5년 지났으니까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6억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늘어나네. 연초에 이번 세법 개정안 말고 연초에 작년에 바꿔서 이게 이제 바꿔줬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면 자 이제 오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던 필요경비 합리화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계산 자체는 2억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쌌던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를 세게 매기는데 실제 이거를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한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네. 명의 자체는 이미 예를 들면 아내에게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죠. 그 남편분이 아니고 네. 이 아내가 양도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다만 그 취득했던 가격만 6억을 인정 안 해주고 2억으로 남편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도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창호를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토목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증여받고 나서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증여를 해준 사람 남편이 처음 사서 2억짜리를 사서 6억까지 가치를 올릴 때까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막 쓴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비용들을 실제로는 그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데 맞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갖고 있는 명의니까 그 전에 인정 안 해준다 걸 인정을 안 해주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계산을 2억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증여자가 즉 남편분이 거기에 들었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남편이 취득해서 이거를 6억 원에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서 사정상 10년을 못 채우고 만약에 7년차, 8년차에 이거를 판다. 양도세의 과세 2억에서 이게 과표가 이제 10억이잖아요. 10억에 팔면은 그럼 이 세금을 아내가 다 내는 거예요. 다 내야 되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같이 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는 하네요. 근데 통상 이런 경우에 과세 당국에서는 즉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이혼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다소 당사자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했는데 내가 그 세금을 다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혼 안 하려면 증여해라. 그죠. 증여하면은 이혼율이 줄어들겠네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네. 증여해줄 자산이 없는 게 우세무사 문제네요. 앞으로는 전혀 없나 봐요. 그렇죠. 대부분 모든 자산은 다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되는구나.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혼해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재산을 증여받고 이혼해주면은 안 되죠. 아내가 전부 다 세금을 양도세를 두드려 맞겠네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되겠네요. 뭐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남편들이 갖고 계신 거라면 저는 아내분들에게 빨리빨리 넘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내분이 훨씬 더 오래 사실 거기 때문에. 근데 살 때부터 아내 앞으로 사면 돼요. 역시 한 발 더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오죠. 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네. 자, 오늘 아무튼 오병탁 세무사님 모시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골자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고부자 카페에 Q&A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오병탁 세무사가 또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세무사님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불러줘도 안 나오시던데?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